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아니 쌤,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의 채용 소식을 가져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신입분들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네. 보이는 기업 한 군데 준비를 했고, 저번에 이제 레주메 수업 이제 조금 마무리를 했기 맞아요. 때문에 커버레터 작성법에 대해서도 조금 이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기업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신입분들에게 되게 좋은 기회가 있는 기업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VM웨어라는 기업인데요. 간략하게 기업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은 2021년 포브스가 선정한 우수기업 100곳 중에 57위를 차지한 만큼 명망 있는 기업입니다. 연역을 살펴보면은 1998년도에 되게 작은 아파트에서 일하는 공학도 5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또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부문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날의 이제 VM웨어는 컴퓨팅, 클라우드, 모빌리티, 네트워킹, 보안 제품 전부 다 이제 전 세계 고객에게 또 효율적인 디지털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쪽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VM웨어라는 기업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네, 비즈니스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다소 시스템 기억하시죠? 네,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VM웨어 또한 이제 조직 혹은 고객이 기존 비즈니스를 간편하게 디지털 비즈니스로 전환해서 당사 고객의 만족도도 높이고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광범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서비스 하나 또 설명을 같이 드려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하면은 Anywhere 워크스페이스 솔루션이 있는데 원격 근무 솔루션이라고 쉽게 보시면 돼요. 이제 분산된 인력을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요즘 보면 많은 회사가 맞아요. 또 재택근무도 하고 있고 줌을 통해서 업무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이런 원격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많지만 지금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은 우선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원격 근무 아니면 재택근무, 자율근무 이런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또 새로운 이제 근무 형태도 도입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물리적인 경계를 벗어나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회사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보안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내에서 다들 근무를 하시면은 내부 네트워크를 쓰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는 ERP나 DRM을 통해서 보안 문제를 이렇게 잘 다룰 수 있지만 이런 원격 근무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회사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게 된다면 이런 보안 문제나 이런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VM웨어에 말씀드렸던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기기 종류에 상관없이 어플리케이션 관련 이제 관계 없이 제약 없이 이렇게 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길게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VM웨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VM웨어도 상당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20년 기준으로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이 그 전년 대비 12%가 상승했는데 네. 상승한 값이 108억 1,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화로는 12조 6,488억 7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성장성 부분에서는 이제 최근에 CEO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VM웨어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해서 고객이 현재와 미래의 비즈니스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혁신과 엔터프라이즈 제어를 이제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를 반증하듯이 최근에 VM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업체인 두 군데를 인수를 했습니다. 피보탈이랑 칼본 블랙이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거를 인수하면서 이제 고객들이 어떤 클라우드, 어떤 기기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 관리, 연결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되게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비스도 좋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가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 VM웨어 취업을 희망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VM웨어 이제 앞으로 이 분야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해요. 네. 4차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업들도 준비해서 오지만 관심을 떠나서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이나 이런 것도 쌓아야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릴 좀 채용 프로그램이나 네. 이런 것들이 VM웨어만의 독특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채용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네, 우선은 non traditional hiring 프로그램이라고 네. 이제 VM웨어만의 이런 좀 기존과는 다른 채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되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제 일단은 이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되게 신입분들한테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일단은 학위나 이런 학벌 이런 것도 보지도 않고 이직을 하거나 혹은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뭐 IT 역량이나 이런 것도 쌓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VM웨어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든지 혹은 이제 또 새로운 도약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주신 프로그램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VM웨어에 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개인의 역량에 맞춰서 더욱더 성장할 기회를 주는 기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채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 너무 얕았죠. 하나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견습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참석하시면은 VM웨어의 기술 부트에 참석하셔서 뭐 소프트웨어 개발 역할로 현장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장점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3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비전공자들도 IT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이런 IT 역량을 쌓을 수 있고 VM웨어의 최신 솔루션이나 제품 같은 것도 이해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술업계 최고 인사들도 만나면서 또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담 멘토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참여자분들이 또 이런 IT 역량과 혹은 개인적인 이런 개발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특히 신입분들에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채용 프로그램 정말 얕은 것부터 깊은 것까지 다 이렇게 요목조목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VM웨어에서 현재 어떤 포지션을 채용 중에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가 오픈되어 있는데 2022년 3월부터 근무하실 이제 대졸 신입사원 채용 중에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비즈니스 매니저라는 포지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소시에이트 솔루션 엔지니어라는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무들을 살펴봐야 할 건데 첫 번째 직무가 비즈니스 매니저면 좀 경력직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입 채용이라서 경력을 원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요 역할이나 이런 거를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요구 조건 같은 것도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지원하실 때 강조해야 될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포지션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주요 역할에 대해서 같이 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 포지션은 특정 지역 내에서 이제 파트너와의 관계를 책임지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같이 화면에 보이듯 살펴보면요. 일단은 역할 중에 채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이 말은 이제 VM웨어의 채널 파트너 프로그램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교육할 수 있을 정도 이제 수준을 갖추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트너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파트너 역량 그리고 범위에 맞게 VM웨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굴하는 이런 역할도 담당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밸류 셀링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파트너에게 또 도입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VM웨어와 파트너 사이에서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서 이제 조율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 담당자와 파트너를 조율하고 평가, 마케팅 펀드 그리고 채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트너에 전략적으로 리드를 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또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이런 주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POC, BMT, 파트너 지원, 코셀링 개발 그리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들을 맡아서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매니저가 하는 일을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직무에 지원하는 분들도 틀림없이 요구되는 역량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또 같이 살펴보면은 우선은 대졸 신입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사 학위 이상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요구 조건이 첫 번째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역할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그래서 VM웨어 제품 솔루션 이런 거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 잘 알고 있어야 파트너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도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판매 전략을 도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역량이 요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과 중심적인 성향이라고 해서 되게 동기부여가 높고 자기 주도적이면서 비즈니스 윤리를 가지고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이런 소프트한 부분까지도 네, 요구 조건으로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서 이렇게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통 역량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파트너 혹은 경영진과 이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구 조건으로 네, 명시되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우대 조건입니다. 파이프라인 관리 능력은 이제 파트너와의 공동 파이프라인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 전략을 개발하기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선호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분석, 평가, 그리고 예측, 툴 이런 거를 다뤄보셨거나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되게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직무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좀 이 정도는 알고 가자 팁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팁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IT와 관련된 전공을 하셨다면 좋겠지만 꼭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교육 같은 거를 조금 들으시면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외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뭐 판매 전략을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 제품 이런 거에 대한 좀 수준급의 이해도를 함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들을 봤을 때 파트너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되고 판매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역할 중요하다고 했던 만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제 뭐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가졌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실무에 적용을 하고 뭘 보여줄 건지 이런 결과들까지 한번 연결해서 경험 소재를 잘 살려서 네, 어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우대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분석, 예측 이런 툴이나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언급해주는 게 플러스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관련된 분야로 또 이제 직업을 구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또 앞으로 발전하는 회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다음 채용 직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소시에이트 솔루션 엔지니어링 이건 어떤 포지션일까요? 네, 발음도 어렵죠. 네, 저도 할 네, 때마다 제가 꼬이는 것 영어에 같은데. 약해서. 그래서 주요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고객과 협력하고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사항 및 기술 이런 요구사항을 이해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이런 되게 하드 스킬한 부분까지도 담당하는 역할인데요. 그 외에 또 다른 역할이라고 하면은 솔루션 그리고 고객의 문제 요구사항들을 연결해주고 필요한 조언자가 고객이 이제 필요한 조언자가 되는 역할을 가지고 이런 소프트한 부분이나 하드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 업무와 함께 이 직무에서도 요구되는 또 이런 역량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조금 요구사항을 보시면은 되게 IT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 자체도 커트라인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과학과나 컴퓨터 공학과, 전자공학을 포함한 이제 공학 학사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이제 보유하거나 졸업 예정이신 분 이렇게 요구 조건이 첫 번째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 디자인이라고 해서 고객과 협력해서 핵심 비즈니스 요인을 발견하고 기술 그리고 디지털 혁신이 이런 요구 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계속 모색하는 이런 역할도 네,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 디자인까지 할 수 있는 역량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새로운 접근과 방식 그리고 방법을 모색하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원활한 의사소통 당연히 요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배우고자 하는 열정 있는데 마지막 두 포인트는 우대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및 쿠버네티스 기술과 관련된 이러한 기술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지 이런 거를 이제 알아가는 열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IoT,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학교 내 프로젝트 이런 개발 경험 우대된다고 합니다. 네, 뭐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공학, 전자공학, 뭐 클라우드 이런 거 보니까 저희가 사실 며칠 전에 뭐 카카오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코딩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느닷없이 떠오르는데 여기도 뭐 코딩 같은 거 잘해야 일을 잘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네. 분야이기 때문에 코딩까지는 네, 그렇게 요구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전반적인 코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네, 연관시켜서 또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경험 소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어소시에이트 솔루션 엔지니어 첫 번째 직무보다 IT 역량이 좀 강조가 되는 맞아요. 직무잖아요. 네. 어떻게 뭐 지원 팁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IT 역량이 되게 강조되는 직무다 보니까 뭐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 요구 조건에 기재되어 있는 이런 전공과 더불어서 좀 추가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되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뭐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만큼 이런 거와 관련된 이런 교육, 자격증 취득하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되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대사항으로 나와 있었던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IoT 이런 거 관련해서 프로젝트 경험이나 이런 툴 관련 경험이 있다면 되게 또 플러스 포인트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도 중간에서 또 담당 영업 매니저랑 협업도 하고 고객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좀 강조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그냥 이제 소통을 해서 갈등을 해결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을 하면서 뭐 알바도 좋고 비정규직 혹은 네. 계약직이도 좋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과를 냈던 거, 나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이제 발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냈고 수치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바탕으로 내가 지원한다면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게 플러스 포인트가 훨씬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기업 VM웨어에 대한 소개 그리고 채용 정보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쌤께서 레주메 작성법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커버레터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 레주메랑 커버레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은 네. 레주메가 되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다 디테일하게 하지만 커버레터는 이런 것들 레주메에 들어가는 주요 요인들을 되게 요약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거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뭐 쉽게 표현하면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상품을 판매할 때 하나하나 구구절절 얘기하시진 않잖아요. 그쵸. 되게 이제 이 제품만의 차별성 이런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커버레터를 쓸 때 내가 영업사원이라 생각하고 나라는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다 생각했을 때 되게 주요 포인트만 짚어서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조금 접근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주메와 커버레터. 그러면 커버레터를 어떻게 작성을 되는지 세부 항목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커버레터 이제 구성을 보시면은 크게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헤딩, 인트로덕션, 디테일 인포메이션 그리고 컨클루전 이렇게 4구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이거 이름은 다 달라요. 그래서 네. 이제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지만 들어가는 내용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하나씩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헤딩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력 썼을 때 저희 인적 사항 적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택트 인포메이션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크게 내용은 없고 이제 주소나 이런 인적 사항을 적는데 뭐 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은 항상 본인의 이름을 볼드체로 쓰셔서 좀 인사 담당자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게 이름만요? 네, 이름만요. 이름만 이렇게 적어서 깨알 팁 하나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뭐 인트로덕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버레터의 도입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히는 파트입니다. 이때 이제 가장 먼저 수신인을 적는데 네. 보통 이제 to whom it may concern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아니면 이제 Dear Sir, Dear Madam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적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unprofessional한 어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예라면은 담당자의 이제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름을 적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화면에 같이 보이시듯이 뭐 Dear 뭐 저 같은 경우에는 Mr. 성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거나 성별을 모를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쵸. 그러면 이제 Dear를 적고 이름 적어 주시면 돼요. Dear 뭐 제 영어 이름 같은 경우는 이한성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은 훨씬 좀 프로페셔널한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려고 하는 인사 담당자에 대한 정보가 정말 하나도 없을 때는 그러니까요. 어떻겠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대비해서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은 네. 뭐 인사 담당 부서 앞으로 이렇게 보낸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또 되는데 뭐 영어로는 뭐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아니면은 혹은 인사 담당자 Dear Personal Manager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고 뭐 Dear Hiring Manager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명시하면서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임을 이런 식으로 좀 프로페셔널하게 접근해서 명시를 하셨다면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게 왜 해당 직무를 본인이 지원하는지 네. 그리고 이제 왜 담당자가 나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서 이 직무를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트로에 도입부에 조금 간결하게 적어준다는 거죠. 네. 뭐 아무래도 레주메 내용하고 좀 일치하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앞서 설명했듯이 레주메가 되게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커버레터는 그거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맥상통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인트로까지 본 거고 네. 이어서 디테일 인포메이션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디테일 인포메이션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인이 자격 요건이나 업무 능력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설명하고 보유한 기술, 뭐 지식, 태도, 저희 KSA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재 직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네. 상세하게 서술해야 됩니다.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은 나의 자격 요건,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
나의 경력, 경험들을 근거로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적어 나가는 건데 항상 내가 뭘 할 수 있다, what I can do for you, 이제 이런 뉘앙스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근거를 제시할 때는 항상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저번 시간에 한번 같이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충분히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커버레터 마지막 항목입니다. 컨클루션 파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컨클루전 파트에서는 마지막에서 이제 담당자한테 좀 감사 인사를 표하는 정도로 네네.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답장 혹은 연락을 기다리겠다 이런 유도하는 뉘앙스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그냥 문장 구사라고 한다면은 뭐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t your convenience. 편할 때 연락 달라. 네,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락을 기다리는지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서명 작성하는 부분인데 서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서명이 아니라 우리 뭐 한국어로 이제 공식적인 이메일 쓸 때도 뭐 감사합니다 하고 뭐 성도명 드림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네네네. 똑같습니다. 영어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best regards 그리고 쉼표하고 밑에 이름 이렇게 적고 있죠. 그래서 best regards를 많이 가장 쓰긴 하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쓸 수 있는 뭐 표현들이 뭐 best wishes 아니면 sincerely, with gratitude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포멀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이제 팁은 best regards 뒤에 쉼표 하나 붙이시고 다음 칸에 이름 적어주시면 되는데 또 볼드체로 한 번 더 본인의 이름을 강조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좀 전문가다운 태도를 보이면서 커버레터를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레주메에 대해서 정말 1시간 30분을 꽉꽉 채워서 알려주셨고 오늘 이렇게 커버레터 작성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근데 앞서서 이제 VM웨어 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VM웨어에 지원을 할 때도 이런 레주메 형식을 취하나요? 네, 채용 절차를 보시면은 이런 것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네.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CV 이렇게 포맷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레주메 그리고 국문 이력서까지도 같이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채용 공고 잘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레주메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혹은 커버레터랑 같이 준비를 해서 한 파일로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국문 이력서까지 같이 보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는데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주메 그리고 CV를 한 파일로 정리를 해서 커버레터 한 파일로 정리해서 받고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VM웨어라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또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VM웨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뭐 토크 웨비나, 커리어 토크 웨비나 이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떤 정보를 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토크 웨비나는 일단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달 9월에 진행될 예정인데 참가 얼마 안 신청을 남았네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관심 가졌던 분들이시라면은 바로 오늘 참가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겠는데 네. 일단은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들어갈 내용들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되게 축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VM웨어 뭐 앞으로 이제 VM웨어가 어떻게 성장할 건지 VM웨어 기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 외에도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웨비나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가 신청하셔서 한번 듣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VM웨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문장으로 좀 축약하면 이건 어떤 회사고 왜 추천하시는지 한 문장으로 좀 축약을 해주시죠. 한 문장으로. 네. 참 어려운 어려운 과제네요. 네, 세 문장까지 네, 한번 설명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VM웨어는 네. 포브스 선정 100위에서 57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유명하고.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신입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포인트들이 많아요. 신입이 이제 역량 개발을 할 수 있고 비전공자들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IT 전문가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제가 한 문장이 넘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